여러분은 운세와 사주를 믿으십니까? 이제 연초가 가까우니까 운세와 사주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주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의 암호이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선물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세와 사주팔자는 정해진 대로 갖고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는 때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의 크기가 얼마인지, 내가 어느 쪽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점술가, 무당, 명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이지만 이 사주 명리학이 있다는 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냉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이런 운수와 사주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거나 어떤 일에 확신이 안 생기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번의 이 사주팔자라는 것을 보았는데 성격, 직업, 운세 이런 것이 저의 그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은 믿고 나쁜 것은 피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사람을 믿지 마시오. 저는 예전에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가끔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좋았을 때는 그 말이 기분이 좋은데 나쁜 말이 적혀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보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때쯤 한 번은 엄마가 네 사주를 봤는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결혼은 늦게 해야지 네가 성공한댄다.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엄마께 엄마 저 결혼할래요 했더니 엄마가 안 돼. 일찍 결혼하면 이른 나이에 네가 죽거나 아니면 네 인생에 큰 풍파가 닥친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제가 엄마를 끝내 설득시켜갖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기도하면서 버텨내야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주는 사람의 운명을 말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네, 상입니다. 운세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오늘 주제인데요. 저는 많이는 안 봤는데 이제 친구끼리 어울리면 어디서 잘 본다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해 뜰 때 가야 또 잘 본다 그래서 거기도 가봤고 그랬는데 이걸 젊어서는 몇 번 봤는데 안 믿었어요. 그냥 재미로 보기만 했지.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속 썩으면서 이제 가보면 그게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젊어서는 안 믿는데 지나고 나면 그걸 믿었어야 돼. 그게 떠올라. 지금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딜 갔더니 우리 지만이 아빠가 하도 따라다녀서 어디 본다고 써붙여놔서 철학관이라고 써붙여놔서 갔더니 이 사람은 살면 살수록 손해야. 그러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손해래. 그러니까 남의 일에 살지 말라 소리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또 따라다니니까 또 거절하기도 불쌍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거절을 하나 하고 받아줬더니 나중에 죽더라고요. 돈도 못 벌고 살다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이게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지나놓고 나니까 이걸 믿었어야 내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전에는 또 아이고 이놈은 저기 지승질 지가 볶네 그래요. 지승질 지가 볶으면 상대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젊어서는 안 믿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믿었어야 내 팔자가 좀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주는 전통적인 지혜의 한 부분으로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사주를 과학적인 근거로 보긴 어렵지만 사주가 사람의 성격과 삶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사주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 사주에는 백호살, 하얀 호랑이 의 기질과 그 기상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를 삶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를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지 고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백호살은 굉장한 에너지와 추진력을 상징하지만 잘못 다루면 과도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를 대응하는 생활 태도와 저희 방식은 우선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집중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서 저에 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강한 에너지가 감정적으로 폭발되지 않도록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나 자기 의견을 고집하거나 직설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유연한 사고방식과 저희 태도를 유지하고 또한 백호살은 전통적으로 어떤 사고나 부상,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고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일상적인 스포츠나 모든 거를 조심을 하고 또 자기 일반적인 그 정기적 검진과 스트레스 활용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주팔자를 믿으시나요? 네. 저는 그 사주를 보거나 또 점집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나의 운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또 제 발로 찾아간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갈 때 약수동에 무슨 총각 한 집이라고 하면서 엄청 유명하대요. 내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새벽에 5시에 그 집에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제 번호를 받아서 한번 보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더니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대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는 서울대학을 갈 거는 아니고 서울대학을 갈 실력이 되는 거는 아니고 또 공부는 쭉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좀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3등급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못 가요. 그랬더니 그럼 그 다음 차선책으로 S대를 찾으래요. S대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숙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엄마 된 마음에 이걸 어떡하지? 이거 딸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나? 막 이제 속으로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 아이는 이제 자기는 목표가 홍대 미대예요. 나는 재수나 삼수나 사수나 오수를 하더라도 나는 홍대를 간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아이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홍대에 다니면서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벽에다 쭉 붙여놓고 이제 자기는 홍대를 가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다가 한번 슬쩍 얘 너는 숙대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말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시험 보는 날이 됐고 시험을 잘 보고 또 합격이 됐고 그 후에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무대 장치를 해서 미술 감독이 돼가지고 자기 생활을 즐겁게 돈도 많이 벌면서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그 한 번으로 끝났고 내 사주도 또 언니한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주라는 거를 조금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 살고 있는 그 형태를 보면 그 사주가 좋다고 칭찬하는 아이는 정말 평생을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뭐 사주에 안 좋은 것이 여러 번 많이 나오는 그런 친구들은 약간 조금 고배를 마시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더 좋은 생활로 이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운세를 맹신은 안 하지만 믿는 편입니다. 내 인생의 한 60%는 사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때로는 이제 그 역술가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듣고 조금 제가 이렇게 그 고쳐 나갈 수 있지 않나,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남편이 젊었을 때 사업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도 자꾸 돈이 자꾸 새나가고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남편 사주에 이렇게 돈이 쌓이질 않고 자꾸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모님한테 좀 물려받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이제 해서 뭐 장만한 뭐 가게니 집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나가보더라고요. 쌓이질 않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는 이제 뭐든지 이제 내 명의로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그 아직 결혼을 못한 이제 노처녀 둘 또 노총각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지인들이라서 제가 이제 그 사주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역술가 말을 들으니까 여자나 남자나 자기 사주에 서로 남자는 여자 운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 운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맞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올 여름에 7월 달에 이제 제가 한번 봐봤어요. 한참 동안 안 보다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이 연기나 모델 그쪽에 하고 있는 게 정말 나한테 맞는가?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되는가? 그런 게 이제 궁금해서 친구 따라가서 이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역술가 하는 말이 제 사주에 홍염살이 있어가지고 그게 연예인들로 말하자면 그 인기를 끄는 뭐 그러고 누구나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을 것 같다고 잘 봐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기대를 갖고 내년을 기다리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